라치오 대 셀틱.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탈리아 리그 경기, 이탈리아 리그 팀 소속 경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치오랑 셀틱이랑 붙어요. 라치오가 또 홈이기도 하고, 일단은 아까도 말했지만 셀틱은 지금 뭐 거의 승점 자판기입니다. 승점 자판기. 여기서 이제 또 조에서 상당히 힘든 그런 와중에 있고, 홈에서는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발목을 한번 잡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꼬마 원정 가가지고 0대0으로 복수를 당했고, 지난번에 셀틱이 홈에서 그때 이제 라치오 상대로 괜찮게 싸웠는데, 그게 아마 첫 경기였나 그랬어. 근데 그때 페드로한테 95분에 실점하면서 경기 패했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셀틱이 이제 마에다, 후르아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양현준 선수 이렇게 동아시아 3톱을 썼는데요. 강한 압박 걸면서 재미를 보긴 했습니다. 좀 라치오가 원활하게 좀 후방 빌드업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좀 괴롭혔었고, 그때 뭐 2대1로 패하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본인들의 색깔은 잘 살린 경기였었다. 그리고 라치오는 일단 이 경기는 일단 넘겨두고, 다음 마지막 경기가요, 최종전이 꼬마 원정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힘든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요즘에 라치오가요 리그에서 지금 승점이 17점밖에 안 돼요. 벌써 13경기나 했는데, 세리에아가 벌써 리그에 이제 3분의 1 이상이 지나갔는데 승점 17밖에 안 된다. 이게요, 그 지난 10년 동안 2013-14 시즌 그때 이후로 라치오가 첫 13경기 동안 가장 적은 승점을 거둔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올 시즌 라치오는 리그에서 굉장히 안 풀리고 있다. 반면에 챔스에서는 그래도 꼬마랑 뭐 페예노르트, 셀틱 있는 조에서 저는 2승 1무 1패면 선전하는 중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라치오 같은 경우는 리그보다는 일단은 리그는 그러니까 사실상 우승 경쟁은 많이 힘들고, 챔스 같은 이런 토너먼트, 유럽 대항전에서 좀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라치오가 홈이기도 하고, 직전 경기에 페예노르트도 이겼잖아요. 근데 그 전전 경기 때 라치오가 페예노르트 원정에서는 엄청 고전을 했어요. 진짜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 아예 이거는 페예노르트한테 라치오가 체급상으로 안 되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직전 경기는 홈에서 복수하기도 했고 1대0이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라치오가 셀틱을 원정에서도 팼지만은 그래도 홈에서는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만약에 라치오가 오늘 패배를 하고 그 페예노르트가 꼬마랑 만약에 비긴다고 해요. 그러면 양팀이 승점 77이잖아. 그렇게 되면은 라치오 대 페예노르트가 이제 조 2위, 3위가 같은 승점 7로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라치오가 3위로 떨어집니다. 페예노르트한테 상대 전적이 밀리거든요. 페예노르트한테 3대1로 패배를 해가지고, 라치오 입장에서는 오늘 만약에 패배를 한다면은 페예노르트한테 상대 전적이 밀리기도 하고, 최종전이 꼬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승리를 좀 일단은 쟁취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언제고 안 중요하겠어, 승리를 쟁취하는 게. 근데 남은 일정도 어렵고 여러가지 위기 상황이고, 페예노르트가 오늘 ATM이라는 힘든 상대를 또 맞상대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벌릴 수 있으면 벌려야 된다, 라치오는. 저는 이 경기는요, 직전 경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직전 이제 라치오가 페예노르트 상대를 했던 굉장히 좀 재미없는 경기였었고, 그게 2시 45분에서 저도 조금 봤는데 굉장히 재미없는 경기였었고, 일단 언더 생각하고 라치오가 이기더라도 큰 점수 차로 마해나는 그림까지는 잘 안 그려집니다. 저는 라치오의 햄무 정도 볼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배당이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좀 배당충인데, 라치오의 일반승 배당 1.38을 그냥 이거만 가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라치오의 마헨을 접근했으면 했지, 아니면 햄무를 접근하면 했지, 1.38 일반승은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안 가고, 저는 언더 내지 라치오의 햄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음 이제 페예노르트 대 꼬마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승점 상황 보시다시피, 페예노르트가 6점, 꼬마가 지금 8점이에요. 근데 이 경기는 일단은 페예노르트가 홈에서 경기를 한다. 이 경기를 앞두고서요, 지금 리그, 에레디비지에서 13경기 16골을 넣고 있는 산티아고 히메네즈라는 선수가 있어요. 멕시코 출신에. 지금 직전 경기 저저번 경기 라치오와의 경기에서도 산티아고 히메네즈가 워낙에 진짜 눈에 띄었단 말이야. 지금 시즌에서는 이게 또 페예노르트 홈이기도 하니까, 페예노르트가 홈에서는 7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는 이제 챔스 2경기, 라치오랑 셀틱 상대로 승리했던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산티아고 히메네즈가 저번에 꼬마한테 페예노르트가 패했잖아요. 그 경기에서는 이 산티아고 히메네즈가 안 뛰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산티아고 히메네즈가 홈에서 펼쳐지는 꼬마 상대하는 경기에 내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어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챔스 3위 라운드로 진출하는 게 달려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꼬마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맨날 꼬마 하면은 홈에서 매우 잘한다. 올 시즌에 홈에서는 리그 16연승 중인가 그렇고, 모든 대회 합하면은 홈에서 18연승 중이에요. 이제 챔스까지 포함해가지고. 원정은 딱히 없어요. 원정은 딱히 없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꼬마가요, 챔스 원정 6경기 무승이에요, 무승. 지금 2무 4패 중인데,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원정에서 2무승부를 거둔 꼬마였다. 그 2무승부가 이제 전부 셀틱이랑 라치오. 원정에서는 사실 꼬마를 높게 보기는 어렵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올 시즌에 꼬마 경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 올 시즌에 특히 꼬마가 홈일 때는 연승 행진도 하고 있고 해가지고 꼬마 경기를 되게 많이 갔단 말이에요. 마헨도 가고, 일반승은 베이스로 박아놓고, 마이나 햄무 이런 거 가놓고 엄청 많이 봤는데, 꼬마가 요즘에 보면 살짝 좀 힘에 붙여 보여. 어떻게든 막 끈덕지게 이기는 이기거든요. 홈인 경우에는 제가 거의 다 홈 경기만 많이 봤으니까. 근데 힘에 붙인다는 게 모라타가 일단은 직전 경기에서도 엄청 많이 날려먹었고 빅찬 스미스를 한 3번인가 했어요. 그리고 그리즈만이 진짜 똥꼬쇼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리즈만이요 지금 앞으로 3골만 더 넣으면은 그 루이스 아라고네스 그 이제 유로 2008 때 스페인 우승시킨 감독이기도 하면서 이제 꼬마의 역대 최고 레전드예요. 아라고네스를 제치고 꼬마 역사상 최다 득점자의 오류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즈만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올 시즌에는 어시스트가 한 개밖에 없고 보통 좀 득점에 치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즈만이. 물론 뭐 그리즈만 말고 리노나라든지 뭐 갈람, 리케메 이런 좀 그전에는 이렇게 이름이 많이 내비쳐지지 않던 그런 친구들이 도와주고는 있는데 저는 지금 꼬마가 홈에서도 막 편하게 승리하는 그림은 사실 잘 못 봤어요. 많이는 못 봤어요. 근데 꼬마가 또 올 시즌 코케 컨디션도 좋은 편이고 마르코스 요렌테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엄청 주목받던 자원이었는데 얘가 좀 제대로 못 컸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막 사이드백도 쓰고 뭐 포지션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요렌테가 잘 못 컸는데 올 시즌 보니까 바리오스라는 친구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 넥스트 갑이라고 불리는데도 저는 좀 더 기술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수비적으로도 기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딱 꼬마한테 스페니쉬 어린 선수가 이런 투쟁심 있고 기술도 좋은 그런 선수가 참 잘 나온 것 같다. 예,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꼬마 경기를 봤던 거에서는요, 오블락이 진짜 잘 막아 여전히. 꼬마가 잘 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또 수방도 약간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지금 뭐 에르모소는 계속 나오긴 했는데 히메네즈도 왔다 갔다 많이 했고 사비치도 그렇고 좀 아스필리쿠에타도 사비치는 사실상 좀 이제 나는 주전이랑은 좀 멀어진 것 같기도 해. 어쨌든 꼬마도 일단은 조금 수비가 약간 이제 좀 과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직전 저번에 페이노르트가 홈에서 라치오를 3대1로 개털었던 그 경기가 좀 눈에 밟힙니다. 제가 라치오를 응원하기도 했지만은 너무나도 현격한 격차가 있었거든. 그래서 페이노르트의 홈 경기 그 경기력이 너무 인상 깊었고 또 꼬마의 챔스 원정 무승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꼬마가 나는 쉽게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 저는 이 경기는 한번 무승부 이렇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조는요 제 생각에는 라치오가 승점 10점으로 조일이 오르고 꼬마랑 꼬마가 이제 9점, 페이노르트가 7점 이렇게 돼가지고 라치오 1위, 꼬마 2위, 페이노르트 3위 그리고 이제 최종전에서 그 최종전으로 가면은 라치오가 그 경기에서 꼬마 원정에서 패하면 또 페이노르트 잡히거든요. 좀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나올 것 같다. 오늘 경기는 일단은 좀 이렇게 만나는 상대도 그렇고 홈 원정 2점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H조 가볼 텐데 샤흐타르랑 엔트워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샤흐타르랑 엔트워프는 일단 샤흐타르가 직전 바르셀로나를 잡았었죠. 제가 그때도 샤흐타르가 역사상 바르셀로나가 이 샤흐타르를 꺾는 걸 상당히 어려워했었다. 뭐 트래블한 시즌도 그렇고 챔스 우승했던 시즌에도 샤흐타르한테는 쉽지 않았었다. 뭐 그랬었는데 어떻게 뭐 잡아내기까지 하더라고 샤흐타르가 바르셀로나를. 대단했는데 샤흐타르가 바르샤를 잡아내면서 아직은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일단 있습니다. 오늘 일단은 엔트워프라는 다소 쉬운 상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승점 9점을 맞추면은 뭐 포르투한테 상대전적상으로 약간 밀리긴 하지만은 끝까지 가면 또 몰라요. 근데 일단 엔트워프랑 쉬운 상대를 만나는데 엔트워프는 뭐 그냥 사패가 말해주고 있죠. 사패가 말해주고 있고 홈에서 제가 이제 엔트워프 경기를 2번 봤는데 홈에서 포르투한테 선제골 넣고도 4대1로 당했었죠. 근데 원정 가가지고 에켈렌캄프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지금 엔트워프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은 시간을 출전하고 있는 미드필더가 퇴장을 당했고 그날 또 마흔살 먹은 페페한테 91분에 쐐기골 박혔잖아요. 저는 그 경기 마행 갔는데 페페한테 참 고맙더라고. 어쨌든 지금 샤흐타르가 뭐 이런 전쟁 같은 이유로 원래는 샤흐타르에 우수한 브라질 용병이 되게 많았잖아요. 옛날에 뭐 윌리안도 있고 막 샤흐타르 브라질 용병들을 다 여기저기 우수한 리그로 많이 뿌렸잖아요.
뭐 더글라스 코스타도 그렇고 옛날 그랬었는데 그런 우수한 브라질 용병들이 지금은 많이 빠진 상태고 좀 어린 선수들밖에 없어요 샤흐타르에. 근데 여전히 샤흐타르 팀에는 우크라이나 대표팀에서도 잘했던 뭐 시칸이라든지 수다코프, 주브코프, 스테파넨코 이렇게 국내파 선수들, 우크라이나 국내파 선수들은 여전해요. 다만 근데 이 샤흐타르도 지금 우크라이나 리그에서는 4위밖에 안 되고 있고요. 최근에 1무 1패인데 그 중에 한 번이 또 라이벌 드니프로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리그에서 추격도 좀 힘든 상태다. 뭐 아까 제가 뭐 에켈렌캄프 얘기했었고 엔토프는 보니까 뭐 토비라든지 드라이엣 그리고 그 옛날 토트넘 뛰는 얀센 이런 선수들 빼면 대부분 선수단들이 거의 20대 초반이에요. 어린 선수단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팀의 구심점 같은 토비 같은 친구들도 있기는 있는데 이런 팀들이 뭐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게 엔트워프가 샤흐타르 원정 가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아무래도 이 경기가 샤흐타르 원정이라 하지만 이제 중립구장 매치잖아요. 함부르크에서 뭐 중립구장이라고 하지만은 엔트워프가 홈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 경기 샤흐타르 승에 샤흐타르 마행까지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이 경기도 뭐 보니까 배당 자체가 샤흐타르 일반승 1.75면은 괜찮아요. 근데 뭐 물론 샤흐타르 같은 팀을 아주 믿을 수는 없지만은 또 마헨도 찔러볼 만은 하지 않나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샤흐타르가 지는 그림까지는 저는 안 그릴게요 이 경기는. 그리고 이제 같은 조 바르셀로나 대 포르투인데 저는 지금 양팀 다 승점 9점 9점이에요. 그리고 양팀의 맞대결 전적에서 아마 바르셀로나가 포르투 원정하고 1대0으로 이겼었는데 저는 지금의 바르셀로나는요 진짜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바르셀로나의 톱 이제 레반도프스키도 제가 레반도프스키를 봐온 이래 이렇게까지 못한 적이 없었어요. 레비도 좀 나이가 나이인지라 떨어질 때도 되긴 했는데 일단은 커리어 저점인 것 같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올 시즌이. 그리고 이제 페드리가 돌아와서 직전 경기를 뛰었는데 페드리가 돌아오니까 국가대표팀 가가지고 가비가 장기 부상을 끊었죠. 이게 가비를 너무 진짜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스페인 대표팀도 그렇고 너무 굴렸어. 그래서 가비가 이제 거의 뭐 한 1년 가까이 결장을 하게 됐고요. 뭐 얘네들 말고도 라민 야말이라든지 페르민 같은 연건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이 친구들이 단순 유망주 레벨인지 아니면 이런 챔스 같은 무대에서 뭔가 딱 한 따까리 할 수 있는 레벨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했더라면은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 시원시원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 어렵게 막 끈덕지게 겨우겨우 이긴단 말이야. 저는 그래서 예전에 바르셀로나 위상 생각하면 라민 야말이나 페르민 같은 애들이 뭐 높이 평가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경쟁력 있는 레벨이라고까지는 아직은 안 보고 있어요. 경기를 볼 때는 막 페르민 같은 애들 잘해. 막 넥스트 이니에스타 느낌 나고 하는데 과연 챔스 같은 이런 무대에서 실전에서 보여줄 수가 있냐. 그건 저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포르투를 또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포르투가 리그에서 일단은 8실점으로 최소 실점하고 있고 작년에도 34경기 동안 22실점으로 아주 훌륭했어요. 웬델도 이제 뭐 30살 넘었고 페페가 40살인데도 불구하고 출중합니다. 옛날 뭐 그 레알에서 바르시아랑 맞짱 뜨던 그 페페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여전해요. 일단은 포르투 하면 그 수비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있어. 포르투가 지금 공격 자원들의 빈공이 눈에 띕니다. 빈공. 일단은 포르투의 대표적인 이제 공격수 타레미. 그 이란의 타레미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33경기 22골을 넣었거든요. 33경기 22골. 근데 올 시즌 11경기 2골밖에 못 넣고. 11경기 2골. 그리고 에바니우송도 지난 시즌 23경기 7골이었는데 지금 6경기 2골밖에 못 넣고 있고 비율상으로는 뭐 괜찮은 건 맞는데 그리고 가이에노도 31경기에 8골 넣다가 31경기 8골 넣다가 지금 9경기 1골이에요. 1골. 아퀴노도 34경기 4골 중에 지금 11경기 빵골. 이렇게 빈공이 눈에 띈다. 지금 리그 내 라이벌인 스포팅 리스본이나 벤피카 같은 팀들이 지금 리그에서 한 23골 넣었거든요. 한 12경기 해가지고 포르투는 지금 리그에서 15골밖에 못 넣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뭐 엔트워프 같은 팀한테는 4대1로 승리하면서 챔스에서는 다득점도 하고 했는데 이런 좀 득점력이 꾸준하지가 않다. 득점 폼이 좋지는 않다는 점이 저는 일단은 좀 밟히고 그래서 이 경기는요 저는 언더가 일단은 가장 좋게 볼 것 같고 무승부 내지 포르투 프렌 같은 거 가도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무승부 배당보다는 그냥 포르투 프렌이 조금이라도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저는 일단은 진짜 이거 바르셀로나의 홈이긴 하지만은 진짜 무슨 일이든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의 바르셀로나 상태가 너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그래서 무승부 배당이 4배고 포르투 프렌이 2.5배인데 또 포르투 챔스의 포르투 많이들 아시니까 진짜 무슨 일이 생겨도 안 이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뭐 무승부나 포르투 프렌 이렇게 일단 얘기 드릴게요. 밀란조네 밀란조. 네 여기 조입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말했던 레전드 조죠. 일단은 멤버부터가 아주 살벌하고 승점이 지금 꼴찌가 4점인데 1등이 7점이야. 이렇게 4, 5, 6, 7점 1, 2, 3, 4등이 다 1점씩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치열하고
파리 생제르맹이랑 뉴캐슬 먼저 얘기를 할 텐데, 시즌에 초반에 좀 파리 생제르맹이 리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과도기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올 시즌이 이제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네이마르랑 베라티를 다 떠나보낸 포스트 네이마르 베라트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곤살로 하무스라든지 뭐 비티냐, 자이레 에메리, 뭐 그리고 누구야, 덴벨레 같은 애들도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즘에 지금 모든 경기 모든 대회에서 홈 6연승 중이고, 홈에선 전부 다 마헨을 거뒀다. 그렇게 뭐 홈에서 폼도 좋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폼이 일단은 확실히 좋아지긴 했어요. 반면에 뉴캐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첼시전도 말했지만은 부상자가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전을 4대1로 대파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주중에 파리 생제르맹도 물론 모나코를 상대하긴 했지만은 뉴캐슬에 비하면 좀 편한 승리였었고, 뉴캐슬은 이기긴 했는데 그 경기에 쏟아낸 게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제가 아까 잠깐 덴벨레 얘기를 했는데, 덴벨레가 요즘에 좋아요. 보면은 직전 경기 저번에 뉴캐슬이 홈에서 파리를 상대할 때 그때는 덴 번이 나와가지고 덴벨레를 잘 막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또 부상으로 빠져있다. 그래서 리브라멘토랑 붙을 텐데, 근데 리브라멘토 보면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수비력보다는 공격력이 좀 눈에 띄던데, 뉴캐슬 경기 보면은 그쪽 덴벨레 대 리브라멘토가 좀 격전지가 될 것 같고,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유의미한 장면이 나오냐 마냐가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은바페나 덴벨레 같이 이렇게 1대1의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해줘야지 이게 뭔 일이 발생할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파리 생제르맹 홈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좀 수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어떻게 뚫어내냐도 관건이고, 뉴캐슬 입장에서는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파리한테 어떻게 한 방을 날리느냐가 또 관건이잖아요. 왜냐하면 뉴캐슬도 마냥 움츠리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조 꼴찌기도 하고 뉴캐슬은요, 오늘 여기 이제 이 경기에서 못 이기면은 최종전이 밀란과의 홈 경기잖아요. 만약에 오늘 뉴캐슬이 못 이기고 밀란한테 오늘 승리를 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뉴캐슬 상대로 이기거나 뭐 무승부를 하면은 뉴캐슬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뭐 뻔한 소리겠지만은 최종전이니까 밀란과의 홈이라는 이점은 있지만은, 뭐 지금 2조는 진짜 어떻게 돌아가도 안 이상하고, 파리 생제르맹은 오늘 만약에 승리를 한다, 뉴캐슬 상대로, 그러면은 뉴캐슬을 확실하게 나락으로 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밀란이랑 도르트문트 경기가 또 있는데, 이 경기에서 만약에 무가 뜬다? 그러면 파리 생제르맹은 아주 유리해지는 구도가 됩니다. 뭐 뻔한 소리예요, 뻔한 소리. 그래서 저는 이거 파리 생제르맹이 최종전이 돌문 원정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홈에서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뭐 직전 경기에 밀란 원정 가가지고 좀 다소 무기력했거든요. 그 경기가 밀란이 워낙에 또 그리고 잘 싸우기도 했어. 그날따라 이제 첼시에서 데려온 뭐 로프터스 치크도 고점이 떴었고 아주. 그래도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풀 컨디션의 파리라면은 그래도 뉴캐슬보다는 위급 팀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뉴캐슬이 까다롭긴 하지만 또 파리 생제르맹이 홈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 파리의 승을 베이스로 하고 마헨이나 햄무 같은 그런 것들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밀란 대 도르트문트가 여기저기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직전 경기 때 밀란이랑 돌문 원정 가가지고 AC 밀란이 엄청 잘 싸웠어요. 사실상 제가 그 경기도 다 봤는데, 진짜 밀란이 찬스 한두 개만 살렸어도, 찬스가 진짜 엄청 많았거든. 솔직히 찬스 어지간한 것만 살렸어도 밀란이 2대0 정도는 했었어요 그 경기에서. 진짜로 오히려 돌문보다 밀란이 훨씬 잘했어요, 돌문의 홈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돌문 경기 분석할 때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돌문이 많이 이기긴 하더라고. 그날 또 AC 밀란은 또 중원에 포베가 같은 선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포베가라고 하면은 거의 지금 뭐 다섯 번째 미드필더? 거의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뭐 로프터스 치크도 살짝 부상 그 기미가 있었고, 아들리가 뛰었던가 그랬었는데, 일단은 베나세레가 없었고, 여러 가지로 밀란 좀 조합도 쉽지 않았는데 경기 자체는 더 잘 치렀다. 어쨌든 그날 이제 AC 밀란도 돌문 원정 갔을 때 레앙의 발끝에서 찬스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레앙이 오늘 못 뛰잖아. 레앙이 저번에 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이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거의 한두 달간 결장할 거라고 해가지고, 오늘 레앙의 빈자리를 퓰리시치나 추쿠에제가 메우기는 할 텐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을 거야. 요게 이제 오늘 AC 밀란 대 도르트문트 예상 라인업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왼쪽에 퓰리시치, 오른쪽에 추쿠에제, 이렇게 레앙이 없어요. 그리고 중원 구성도 보면은 아들리랑 린데르스, 로프터스 치크 이렇게 나온다. 지금 밀란 구성에서 이게 뭐 최적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좀 수비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로프터스 치크가 지난번 같은 경기 폼이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피올리 감독이 올 시즌에 좀 사상감을 쓰려고 했다가
다시금 4-2-3-1로 돌아왔잖아요.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이제 피올리가 좋아하던 포메이션이 4-2-3-1이거든. 본인한테 좀 잘 맞는 포메이션으로 돌아왔고 실험적인 포메이션을 잠깐 접고 돌아와가지고 좋게 좀 잘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돌문 얘기할 때마다 지난 시즌에 비해 양 사이드백이 바뀌고 그리고 뭐 중원 구성도 조금 흐트러지면서 다소간에 그리고 전방 자원들도 뭐 필크루크 데려와서 잘하고 있긴 한데 좀 커줘야 될 애들이 잘 못 크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돌문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여기 조에서 1등하고 있는 거는 뉴캐슬한테 2승을 거둔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도르트문트의 뭐 경기력이나 폼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칭찬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 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다 또이또이 하거든요. 다 그냥 승점차 1점 차이라 가지고 돌문 입장에서는요, 최종전이 물론 PSG를 상대를 하긴 하지만 홈 경기이기도 하고, 물론 PSG가 두렵다면 오늘 뭐 최대한 밀란 상대 원정에서 이렇게 힘을 내보긴 하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둘 다. 제가 봤을 때 돌문은요, 솔직히 말해서 현상 유지도 나쁘지 않아. 현상 유지하면은 조 2위 가능성도 더 올라가는 셈이거든,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돌문은 오늘 좀 현상 유지도 나쁘지 않다. 원정에서 그렇게 아주 막 무리해가지고 패배를 담보로 하고 막 그냥 공격이 엄청 임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면에 밀란 입장에서는요, 최종전이 뉴캐슬 원정이잖아요. AC 밀란의 챔피언스 리그 EPL 팀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거.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승리를 거뒀던 게 04-05 시즌 메뉴 원정이 마지막이에요. 그때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EPL 원정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전이 어려울 것을 감안을 하면은 밀란은 반드시 직전 경기 돌문 상대로 좀 잘했다는 것도 아마 있을 거고, 저는 밀란이 일단은 끝끝내 한 골 넣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거 그래서 밀란이 두드리는 그림에서 돌문이 크게는 무리 안 할 거다 이래가지고 좀 언더 생각하고 있고, 무승부 내지 밀란 햄무 뭐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무패에서 접근한다면 밀란의 승보다는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한쪽이 이긴다면 저는 밀란 햄무 쪽을 보기는 봐요. 이탈리아 팀 좋아하는 것도 맞는데 직전에 근데 밀란 대 돌문 경기가 워낙에 돌문이 진짜 거의 샌드백처럼 쳐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게 심지어 돌문의 홈이었는데 지그날 이두나 파크 8만 관중 막 난리 나잖아. 근데 거기서도 밀란이 훨씬 더 잘했거든. 물론 오늘은 밀란은 레앙이 없다. 그래서 그때만큼 이런 좋은 찬스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경기 언더, 무승부, 밀란, 햄무 좀 이렇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 네, 여기 조인데요. 이거 보시다시피 맨시티랑 라이프치히가 9점, 12점으로 1, 2등 나눠 갖고 있고, 뭐 남은 조는 베오그라드랑 영보이즈는 제가 오늘 분석 안 할게요. 그냥 별다른 동기부여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영보이즈가 조금 더 좋은 팀인 것 같기는 한데, 영보이즈가 아무래도 좀 여태 보여준 거 생각하면은 좀 경쟁력 같은 부분은 좀 더 낫긴 해가지고, 아무튼 영보이즈랑 베오그라드는 제가 분석은 안 할 것 같고, 맨시티랑 라이프치히 보면요,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 맨시티 홈에서 라이프치히가 저번에 한번 7-0으로 대패를 한 적이 있었어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에. 그래가지고 뭐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은, 근데 뭐 이미 사실상 당락이 많이 결정된 경기라, 제가 여기에 챔피언스리그 맨시티가 17경기 연속 무패행진이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챔피언스리그 17경기 무패행진 중이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쭉 보면은 17경기 연속 무패에 12승 5무고 12승 가운데는 10마행 2햄무였다. 10마행 2햄무. 그만큼 여기 인터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라든지, 그리고 옛날에 돌문한테 홈에서 2대1로 겨우 이긴 거, 이거 말고는 전부 다 맨시티가 챔스에서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 소리고요. 그리고 또 홈만 볼게요. 홈만 중간에 첼시한테 패한 게 있는데 이게 챔피언스 리그 결승이에요. 챔피언스 리그 결승, 이때 아마 코로나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 그건데, 이때 이거 홈이 아니잖아요. 맨시티가 명목상 맨시티가 홈이라고 적혀있는 거지, 이게 홈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끼고 보면은 마지막으로 홈에서 패배했던 게 리옹한테 3대1로 패했던 거였다. 그러면은 맨시티는 지금 홈 20경기 연속 무패고, 이렇게 홈에서 10연승. 여기는 맨시티 대 인터밀란 이것도 제외를 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홈에서 20경기 연속 무패 달리고 있고 10연승 중이고, 총 합하면은 20경기 동안 19승 1무다 맨시티가. 그리고 19승 중에서는 15마행 4햄무다. 그리고 라이프치히 한번 보여드리면요, 라이프치히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원정이거든요. 원정 보면은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원정 종종 이겼는데 이긴 상대들 봐봐. 베오그라드, 영보, 샤흐타르, 셀틱, 브리헤, 이거는 뭐 이스탄불 바샥세이르, 뭐 토트넘 하나 있네. 그리고 뭐 제니트, 벤피카, 모나코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라이프치히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챔피언스 리그 유럽 원정에서는 유럽의 한 8강권 팀들은 못 이겨봤다는 소리예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8강권 팀들은.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이런 강팀을 원정에서 챔피언스리그라는 무대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보통 우리가 이 라이프치히 같은 팀을 좀 도깨비 팀이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팀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는데, 근데 실상 챔피언스 원정에서 그런 거함을 격침시킨 적은 없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저는 이 경기는 뭐 맨시티의 마인 쪽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물론 맨시티의 햄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12경기 중에 햄무 2번, 뭐 20경기 중에 햄무 4번 이러면은 사실 이거는 돈 걸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햄무에 돈을 베팅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맨시티의 1마인도 좋게 보고, 더 나아가서 맨시티 2.5 마인까지도 뭐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